물가지표는 2022년 이후 최악의 수준으로 터졌는데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찍으며 축포를 터뜨렸어요. 도대체 시장은 오늘 무슨 생각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닥터K입니다. 오늘 제가 다룰 핵심 포인트 3가지만 먼저 짚고 갈게요. 첫째, 폭발한 PPI 지표를 시장이 완벽하게 무시한 진짜 이유. 둘째, 오늘 밤 나스닥의 운명을 쥐고 있는 트럼프의 베이징 착륙. 셋째, AI 주식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수익률 양극화입니다. 오늘 밤 투자하시기 전에 이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오늘의 가장 큰 반전부터 살펴볼게요. 4월 생산자 물가지수, 즉 PPI가 전월 대비 무려 1.4%나 올랐어요. 예상치가 0.5%였으니 엄청난 충격이죠. 전년 대비로는 6.0%가 올라서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어요. 마치 학생이 역대급으로 망친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부모님이 오히려 최신형 게임기를 사준 격이에요. 발표 직후 나스닥이 반짝 하락하더니 이내 상승장으로 돌변해 26,402포인트, 1.20%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거든요. 모두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할 때 시장의 시선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던 상황이에요. 오늘 시장을 위로 끌어올린 3개의 방아쇠가 있었어요. 가장 강력했던 첫 번째는 단연 지정학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이징에 도착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관세 휴정과 86% 확률로 점쳐지는 보잉 계약에 대한 기대감을 불태웠죠. 두 번째 방아쇠인 매크로 측면에서는 PPI 충격으로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완전히 소멸하고 인상 확률이 39%까지 치솟았어요. 이 때문에 다우지수는 0.14% 하락했죠. 세 번째는 섹터별 실적이었는데 닥시미티 같은 헬스케어 기업이 내년 가이던스를 크게 낮추면서 11.57%나 폭락하기도 했어요. 지표 현황판을 보면 시장의 두 얼굴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나스닥은 1.20%, S&P 500은 0.58% 올라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썼지만 경기 민감주가 많은 다우존스는 0.14% 내렸어요. 흥미로운 건 공포지수인 빅스가 17.87로 오히려 0.67% 하락했다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20년물 이상의 장기 국채인 TLT가 0.22% 하락하며 금리 상승의 압박을 그대로 보여줬죠. 달러 인덱스는 0.22% 올랐고 유가 ETF인 USO는 1.57% 하락했어요. 금리가 오르는데 주가도 오르는 빅테크가 마치 금리 면역력을 가진 것처럼 움직인 하루였어요. 장중 흐름을 따라가 보면 한편의 롤러코스터 같았어요. 개장 전 트럼프의 베이징 도착 뉴스로 선물 시장이 강세를 보이다가 오전 8시 30분 PPI 폭탄이 떨어지자 지수가 훅 빠졌죠. 하지만 단 5분 만에 낙폭을 모두 회복해버렸어요. 오전 중반부터는 ARM이 6.39%, 마이크론이 4.83%, 엔비디아가 2.29% 오르며 반도체 기업들이 멱살을 잡고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오후 들어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확정지었지만 원전 관련주인 CEG나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APP 등은 크게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죠. 지금 시장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국면 진단을 해볼까요? 보통 금리가 오르고 변동성 지표인 빅스가 낮으면 금리 상승 우려 속 변동성 안정 구간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딱 그래요. TLT가 하락하고 PPI가 급등하며 금리 압박은 심해졌지만 빅스는 17.87로 너무나 평온하죠. 마치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운전대가 트럼프라는 외교 카드에 쥐어져 있어서 승객들이 꿀잠을 자는 것과 같아요. 반도체나 빅테크 같은 집중 테마에는 돈이 몰리고 금리에 민감한 소비재나 원전 테마는 철저히 회피하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테마별 성적표를 보면 극단적인 쏠림이 보입니다. 상승 탑3를 보면 LUNR이 11% 이상 급등한 우주경제가 4.31%로 1위, 팔로알토 네트워크스가 이끄는 사이버 보안이 3.69%로 2위, ARM이 주도한 반도체 하드웨어가 3.02% 올랐어요. 반면 하락 테마에서는 폐기물 관리 섹터가 7.17% 빠졌고 드론 섹터가 5.85%, APP가 무려 7.57% 폭락한 AI 수익화 섹터가 3.60% 하락했어요. AI를 구축하는 테마는 날아가고 AI를 활용해 돈을 버는 테마는 급락한 거죠. 이런 이상하고 복잡한 시장 혼자 해석하기 정말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매일 밤 데이터로 명쾌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오늘 시장을 들썩이게 한 특징주들을 살펴볼게요. 우주 섹터의 LUNR은 미 우주군과 대규모 계약을 맺을 거란 기대로 11.19%나 급등했어요. 플러그 파워도 미중 청정에너지 협력 기대감에 11.24% 치솟았죠. MZ 서학개미들의 최애 종목인 반도체 3배 레버리지 SOXL은 무려 5,800만 주가 거래되며 토스 거래량 1위를 차지했고 6.79% 올랐습니다. 반면 닥시미티는 내년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11.57%
10% 폭락했고 드론 관련주인 RCAT도 14% 넘게 조정을 받았어요. 개별 기업들의 호재와 악재에 시장이 아주 극단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시장 내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레이어 분화 현상입니다. 자금의 흐름이 대형주와 반도체 인프라로만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나스닥이 1.20% 오를 때 소형주 중심의 IWM은 0.04% 오르는데 그쳤죠. 더 무서운 건 AI 섹터 내부의 엇갈림이에요. ARM이나 마이크론처럼 인프라를 까는 하드웨어 기업들은 급등한 반면 그 인프라 위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앱이나 먼데이는 6%에서 7%씩 급락했어요. AI 투자의 사이클이 수익성은 증명하는 단계에서 다시 인프라를 깔아주는 기초 단계로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 MZ 서학개미들의 수급 지도를 뜯어볼까요? 1위는 단연 SOXL입니다. 3,357억 원이나 몰리며 6.79%의 수익을 냈죠.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3위와 4위에 있는 WOK와 TDIC라는 종목이에요. 합쳐서 3,800억 원이나 들어왔는데 데이터조차 수집되지 않는 정체불명의 종목들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하락에 베팅하는 세배인버스 ETF인 SOXS에도 1,622억 원이 들어왔어요. 마치 카지노에서 룰렛의 빨간색과 검은색에 동시에 엄청난 돈을 걸고 있는 것과 같은 방향성 없는 투기 자금이 넘쳐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투자자들의 성향을 분석해보면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얼마나 아슬아슬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전체 자금의 흐름을 지배하고 있는 건 단연 모멘텀 추종 세력이에요. SOXL, MUU 같은 레버리지 상품에만 5,200억 원 넘게 집중되었죠. 엔비디아나 마이크론 본주를 사는 패시브 코어 성향의 자금 비중은 현저히 낮습니다. 가장 특이한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롱에 베팅하는 SOXL과 숏에 베팅하는 SOXS에 돈이 동시에 몰렸다는 거예요. 트렌드에 편승하려는 탐욕과 고점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방향을 확신하지 못하는 투기성 베팅이 심화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 투자자들의 방향성, 정합성 스코어는 10점 만점에 6점입니다. 반도체 레버리지에 베팅해서 6.79% 수익을 낸 것과 우주 테마를 선점해 5.61% 수익을 낸 것은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샌디스크 본주가 하락하는데도 2배 레버리지에 투기성 자금이 몰렸고 무엇보다 데이터조차 잡히지 않는 WOK와 TDIC에 3,80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도박 자금이 집중된 것은 뼈아픈 감점 요인입니다. 시장의 트렌드는 잘 읽었지만 그 질적인 측면에서는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 닥터K의 판결을 내릴 시간입니다. 첫째, 오늘 시장은 최악의 PPI 폭탄을 완벽하게 무시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건 오직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베이징에 착륙한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둘째, AI 섹터 내부에서 모멘텀이 소프트웨어에서 다시 하드웨어로 회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셋째, 정체불명의 주식에 수천억이 몰리는 도박성 자금 유입은 단기 과열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오늘의 나스닥 신고가는 물가를 무시한 게 아니라 트럼프 외교 프리미엄을 과격하게 선반영한 결과입니다. 이 파티가 계속될지는 내일 베이징에서 들려올 뉴스에 달려 있어요. 정규장 마감 후 애프터마켓 상황도 짚어볼게요. 나스닥 선물은 1.00% 추가 상승했고 S&P 500과 다우 선물도 모두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나스닥 신고가의 열기가 시간을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죠. 개별 종목을 보면 우주 모멘텀을 탄 LUNR이 1.40% 더 올랐고 반도체 장비주인 AMAT도 강세예요. 반면 버텍스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마이크론 등은 소폭 하락했는데 이건 개별 섹터의 이슈나 단순 차익 실현 물량일 뿐 전체 시장의 상승비를 꺾을 만한 신호는 아닙니다. 선물지수 자체가 강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마감 후 뉴스들의 파급력을 우선순위로 매겨봤습니다. 압도적인 별 5개짜리 총매는 역시 트럼프와 시진핑의 회담 소식입니다. 유가가 1.57% 하락하며 이란 전쟁 우려까지 덮어버릴 만큼 강력했죠. 그 다음 별 4개는 시장이 애써 외면하고 있는 PPI 급등 소식입니다. 언제든 금리 인상 공포로 둔갑해 시장을 덮칠 수 있는 잠재적 폭탄이에요. 별 3개는 닥시미티처럼 향후 가이던스를 낮춰잡으며 주가가 폭락한 개별 실적 이슈들입니다. 데이터와 팩트로만 시장의 방향을 짚어드리는 채널은 여기뿐입니다. 구독 아직 안 누르셨다면 내일의 대응 전략을 보시기 전에 지금 꼭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밤 우리가 반드시 지켜봐야 할 이벤트 캘린더를 짚어보겠습니다. 압도적인 1순위는 역시 트럼프 시진핑 회담 2일차에서 나올 구체적인 합의 내용입니다. 이 발표가 시장의 방향을 완전히 결정지을 거예요. 2순위는 어제 PPI 급등을 두 눈으로 확인한 연준 위원들의 공식적인 발언입니다. 여기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면 시장이 흔들릴 수 있어요. 3순위는 240여 개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제 지표들입니다. 오늘 밤은 외교 무대에서 나오는 입모양 하나하나에 집중해야 하는 타이밍이에요. 오늘 밤 시장의 움직임을 3단 시나리오로 준비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베이스 시나리오는 미중 부분 합의가 나오고 연준의 강경 발언이 없는 상태로 나스닥이 0.5%부터 1%까지 추가 상승하는 그림입니다. 이 경우
대규모 반도체와 빅테크가 수혜를 보겠죠. 강세 시나리오는 대규모 관세 휴정과 보잉 패키지가 발표되며 시장이 축제에 돌입하는 겁니다. ARM, 테슬라 등이 크게 뛸 거예요. 반면 약세 시나리오는 회담 내용이 실망스럽고 연준이 금리 인상 시그널을 주면서 차익 매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SGUV 같은 방어주나 과매도된 원전주로 대피하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을 위한 현실적인 행동 가이드입니다.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무조건 미중 합의 뉴스를 확인하신 후 반도체나 사이버 보안 위주로 분할 접근하세요.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절대 금물입니다. 보유자분들은 합의가 순조롭고 빅스가 20 아래라면 홀딩하시고 실망스러운 뉴스가 나오면 즉각 차익 실현에 나서셔야 해요. 손절 라인은 나스닥 25,500입니다. 불안하시다면 내일까지 회담 결과를 지켜본 후 진입하셔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늘 내용은 투자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다음 영상에서 트럼프 시진핑 회담 후속 분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